네, 복잡하게 얽힌 사안의 핵심을 좀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특정 인물을 둘러싼 여러 기록들, 또 증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그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 장모조 최은순 씨의 오랜 조력자이자 또 동업자다 이렇게 알려진 김충식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수사가 소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이 되면서 이 김충식 씨라는 인물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김충식 씨 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 배경이나 활동 또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있잖아요. 특히 그의 딸이 남긴 것으로 이제 알려진 기록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김충식 씨가 최은순 씨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고 또 조력자였기 때문에 그 역할이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게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들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어쩌면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복잡한 관계, 또 법적 공방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충식 씨는 최은서 씨와 수십 년간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여러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등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송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사실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따라서 그 행적, 또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김충식 씨의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한번 볼까요?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원적은 전남 보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와는 그 미시령이라든지 충운산업, 방주산업 이런 여러 회사들의 등기이사 명단에 같이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특히 그 충운산업이라는 회사 이름, 이게 좀 재미있는데 김충식 씨의 충자하고 최은순 씨의 은자를 따서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두 사람 관계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렇죠.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사용했던 직함도 보면요. 상당히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그 과거 명함 같은 걸 보면 국가원로회의의 자문의원, 서울특별시 지하철문화진흥원 원장, 글로벌 컨설팅 회장, 그리고 본인의 호를 딴 낙천, 도예연구원 원장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었다고 해요. 도예연구원 원장이라는 직함처럼 실제로 도자기 제작에도 좀 관여했던 걸로 보이고요. 최근까지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직함과 활동들, 이건 뭐랄까, 그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관리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김충식 씨의 초등학교 후배라고 밝힌 분이 동창회 온라인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 김 씨가 직접 제작한 특수 컬러 도자기를 역대 대통령들 사저,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 사저에도 전달했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김 씨하고 통일교의 어떤 연관성,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 도자기에 자기 이름이랑 호를 새겨서 유력 인사들한테 선물했다면 글쎄요, 이게 관계 형성이랄까 유지에 있어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했을 가능성? 이런 걸 좀 시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1993년에는 부르청소년 선도 및 지원 이런 공로로 인정받아서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수훈한 기록도 있습니다. 또 초대 송파구 문화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한 1년여 만에 사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원장이랑 직원 간의 고소 고발 사태도 있었고 구청장하고 갈등도 있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는 후문도 있고요. 통일교 관련 언급 같은 경우는 그 출처가 동창회 카페의 게시글이고 또 사실 확인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명확히 인지해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다양한 이력들, 훈장을 받았다거나 문화원장을 지냈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판 또 영향력을 구축하려고 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으로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김충식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법조 브로커라는 평가인데요. 법조계에 상당한 인맥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산하의 범죄예방위원회, 여기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확인이 돼요. 이 범죄예방위원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범죄예방위원회요. 보통 범방위원회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지역사회 유지들이나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검찰의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종의 민간 자문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봉사활동 성격이 강하죠. 근데 그 활동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이나 다른 법조계 인사들하고 자연스럽게 좀 교류하고 친분을 쌓을 기회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 활동 자체가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로 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인맥 형성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혹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최은순 씨하고 오랫동안 법적 다툼을 벌여온 정대택 씨의 아주 구체적인 주장이 있어요. 김충식 씨가 바로 이 동부지검 범방위원 활동을 통해서 안감민 전 대검 중수부장, 또 송인준 전 대검 강력부장, 이준보 전 대검 공안부장, 이런 전직 고위검사들하고 친분을 맺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군요. 네. 특히 그 안감민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이후에 최은순 씨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대택 씨와 최은순 씨 사이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이익금 분배 약정서 관련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두 사람이 동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에서 나온 개발 이익금 분배 비율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곳이 바로 서울 동부지검이었고 최종적으로 최은순 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 측의 그 검찰 인맥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특정 사건의 결과하고 특정 인물의 인맥 사이에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건 맞는데요. 하지만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과의 친분 주장, 또 그중 한 명이 실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점, 그리고 해당 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어떤 정황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의혹의 핵심 골격인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이제 이 사안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고 어쩌면 결정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김충식 씨의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기록인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의 둘째 딸이 2011년경에 그 정대택 씨 측에 보냈다는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 특검 수사와 맞물려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 딸의 이메일? 네, 이메일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자녀 본인이 자신을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의 차녀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이고 카톨릭 신자다. 이렇게 먼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직접 고백했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했다는 건데요. 우선 아버지가 평소에 주위에 있는 법조계, 특히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께 식사 대접 같은 향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이건 굉장히 직접적인 법조계 유착 정황을 본인이 인정했다는 그런 주장이군요. 그것도 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핵심인 정대택 씨 관련 사건에 대한 아버지의 고백 내용입니다. 이게 2007년에 아버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2006년 재판 당시에 판사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했다. 재판 중에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식으로 교감을 했고 그런 친분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서 쉽게 승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판사하고 눈짓 교감이라니?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까지 등장하는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재판 과정의 공정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자기 죄를 덮을 생각으로 무고한 정대택 씨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거다. 이렇게 가족 앞에서 털어놓았다는 주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또 금전적인 대가에 대한 언급도 나와요. 아버지가 정대택 씨가 어떤 사람, 아마 최은순 씨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으로부터 너무 과도한 이익금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정대택을 감옥에 보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커미션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도와준 사람이 최은순 씨인지를 몰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요. 또 정대택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최소화시킨 그 공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커미션을 받았다. 이렇게 거듭 설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건 뭐 단순한 조력을 넘어서서 사건 개입을 통해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까지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대목인데요. 이건 뭐 단순 방조가 아니라 범죄 공모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메일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백윤복 반무사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차녀는 아버지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2명의 원수가 하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많은 돈을 주고 또 다른 원수 1명을 우리 편으로 회유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아, 백윤복 법무사 회유 정황을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묘사했다는 건가요? 네, 심지어 동생이 아니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냐고 걱정을 하니까 아버지는 이미 판사님들, 검사님들께 다 손을 써놔서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놈이 자기하고 최은순을 괴롭혔는데 그중에 한 놈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했다는데 이 정황상 회유된 한 놈이 백윤복 법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죠. 와, 특히 그 판검사에게 손 써놨다는 말은 이게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뭐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태택 씨를 면회하러 갔다가 오히려 정 씨한테 원망을 듣고 와서 되게 분해했다. 이런 일화도 차녀 이메일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죄책감의 발로였는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복잡한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녀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이메일에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기만하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정대택 씨에게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니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기도하겠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이메일은 결국 김충식 씨 본인의 입으로 사건 개입이라든지 법조계 로비 또 증인 매수 정황까지 시인했다는 것을 빨리 전하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인 셈이네요. 그 내용의 어떤 폭발력 때문에 진위 여부나 증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법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언급된 그 백윤복 법무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면요. 그는 원래 정대택 씨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익금 분배 약정세 사건 초기에는 최은순 씨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최은순 씨로부터 2억 원 그리고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에 사망을 했지만요. 그의 양심선언 내용이 차녀 이메일에 나오는 그 돈으로 회유된 원수라는 아버지 발언과 정확히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물론 김충식 씨 측의 반론도 있습니다. 김 씨는 법정 등에서 정대택 씨가 미국에 있는 차녀를 꼬드기고 회유해서 이메일을 작성하게 만든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대택 씨 측은 김충식 씨 차녀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차녀가 먼저 자발적으로 연락해온 것이다. 라면서 이메일 내용은 전부 다 차녀가 직접 경험하고 들은 사실에 기반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딸의 양심에 따른 고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외부의 어떤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결국 이 차녀 이메일의 진정성 그리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상반된 주장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직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오랜 조력자이자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경력이라든지 또 폭넓은 인맥 형성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차녀가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충격적인 내용들, 특히 법조계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 정대택 씨 관련 사건 개입 및 증인 회유 의혹,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해묵은 분쟁이나 금전 다툼의 차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차녀의 이메일 내용이나 또 백 법무사의 양심 선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법조계를 상대로 할 로비라든지 부당한 사건 개입 같은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죠. 차녀의 구체적인 증언과 백 법무사의 양심 선언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교차 검증이 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사실관계는 앞으로 수사나 재판이라는 엄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 사람의 딸은 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토록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 동기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앞으로 펼쳐질 진실규명의 과정은 우리 사회에 과연 무엇을 보여주게 될지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